똑같이 1억 원을 맡겼는데 누구는 한 달에 24만 원을 받고 누구는 60만 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세금까지 떼이고 어떤 분은 세금도 없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구 안쪽에서는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더 많은 평생 월급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왜 말해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면은 은행에 남는 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보험사 관계자, 은행권 실무자들에게 자문을 받고 실제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검증했습니다. 검색 몇 번 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보다 훨씬 많이 받는 실제 금액 기준.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구조. 셋째, 부부가 1원도 손해보지 않는 명의 전략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조건이 유리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아버지는 제조업에서 37년을 일하셨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정년까지 한 번도 회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 명절 반납, 구조조정 때도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켰고 후배들 챙기느라 본인 승진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치고 퇴직금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기뻐하셨어요. 이 정도면 이제 걱정 없겠지. 그런데 은행에 넣고 한 달 뒤 통장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자가 29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사냐? 저도 그때까지는 1억이 넘는 돈이면은 충분히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 도와야 하고 손주 용돈 줘야 하고 병원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원금이 버텨줄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공포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이 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라는 걸요. 그래서 직접 움직였습니다. 보험사 여러 곳을 돌았고 은행 재무 상담도 받았고 연금 생활 중인 분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 하나, 같은 돈인데 넣는 장소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은행은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즉시 연금은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습니다. 금리 3.5%라고 가정해보죠. 1년에 3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 떼면 약 296만 원 남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24만 원입니다. 1억 맡기고 한 달 2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감당 가능하십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결국 원금을 쓰게 됩니다. 게다가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지금 24만 원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24만 원일까요? 숫자는 같아도 살 수 있는 것은 훨씬 줄어듭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삶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이게 조용한 손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공무원 출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나는 원금은 지키고 이자만 쓰겠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집 수리, 자녀 지원, 결국 매달 원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지나니 잔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끝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큰 목돈이 아닙니다.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있었죠. 매달 들어오니까 계획이 가능했습니다. 노후에도 똑같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그게 즉시 연금입니다. 목돈을 넣으면은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이름 그대로 즉시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1억 넣으면 70만 원 받는다는 말 많습니다. 실제 상담 받아보면 다릅니다. 63세 남성 기준 1억이면 대략 월 40만 원대 중반, 65세면 50만 원대, 70세면 60만 원 안팎, 은행 24만 원과 비교하면 큽니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묻습니다. 원금 사라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연금은 원금이 조금씩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계산상 소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다 써도 계속 줍니다. 보험사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더 오래 사시면 그 이후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90세, 95세, 100세가 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은행은 원금 쓰면 끝입니다. 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70만 원을 써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예금에만 의존하면 원금은 약 14년에서 15년이면 크게 줄어듭니다. 80세 전후에 바닥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80세면은 아직도 활동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통장이 비어 있다면 그때부터 삶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물론 즉시 연금도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큰돈을 자유롭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넣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둬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생활비만큼은 평생 나오게 만들어두는 구조, 이건 완전히 다른 안정감을 줍니다. 원금을 쥐고 불안하게 사는 삶과 원금은 줄어들어도 월급이 끊기지 않는 삶,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금에 얼마, 연금에 얼마를 넣어야 가장 안전한지,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놓치는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혹시 모를 일이 무섭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에 몰아넣는 순간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역할을 나누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사례를 종합해서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 개의 주머니 전략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유동성입니다.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길 수 있죠. 집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 경조사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돈은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손실 없이 마음대로. 이건 무조건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 전체 자산의 약 30% 정도를 여기에 둡니다. 예를 들어 3억이면은 9천만 원. 이 돈은 심리적 안전벨트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생존 소득입니다. 먹고 사는 돈, 매달 의식주 해결하는 돈, 이건 끊기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평생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에 즉시 연금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본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50% 정도를 사용합니다. 3억이면 1억 5천. 세 번째 주머니는 물가 방어입니다. 연금은 고정 금액이라 시간이 지나면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배당주나 금처럼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산에 둡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방어 역할을 합니다. 대략 20%. 3억이면 6천.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급한 돈도 있고 매달 생활비도 확보되고 미래 물가도 대비됩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이것이 구조의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 하나, 즉시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쓸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년 이상 안 건드릴 돈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남편 명의로만 연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유족이 받지만 보통 60% 수준입니다. 40%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 2억이 있다면 남편 1억, 아내 1억.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각자의 연금은 100% 유지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부부 사례가 있습니다. 현금 3억을 모두 남편 명의로 하려 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절반은 아내 명의로 하셔야 한다고요. 결국 1억 5천씩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약 90만 원, 아내는 약 80만 원대 연금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일이 생겨도 아내 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기에 유족 연금까지 더해집니다. 생활 안정성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되지만 민간연금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건 그대로 보호됩니다. 물론 이혼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비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과세 한도. 현재 1인당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2억을 한 사람 이름으로 넣으면 초과분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나누면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니냐? 요즘 상품 대부분이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이면은 3년 만에 돌아가셔도 남은 7년치가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급하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해지하면 손실 큽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비상금은 따로 두시라고. 세 번째, 물가 오르면 맞습니다. 연금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너무 많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은 커집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70대 초반에 시작해서 깜짝 놀랄 금액을 받으신 분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 종이 꺼내세요. 내 자산 전부 적으세요. 그리고 10년 이상 안 쓸 돈이 얼마인지 표시하세요. 그 금액이 연금 후보입니다. 2단계. 최소 3군데 이상 비교 상담 받으세요. 같은 조건인데도 회사마다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몇만 원 차이 같지만 20년에서 30년이면 엄청난 격차입니다. 3단계. 직접 방문하세요. 전화로만 끝내지 말고 계약 구조, 보증 기간, 해지 조건, 건강보험 영향까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상품 가입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은행은 숫자를 보관해 줍니다. 연금은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확실할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일부를 즉시 연금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마음이 놓인다. 미래가 예측되니까 오늘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구조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 잘못 설계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진짜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에서 월 지급액 이야기, 원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놀라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그대로 가져가고 누군가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미리 말 안 해줍니다. 고지서 날아오고 나서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냅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득 있으시네요. 직접 내세요.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산, 자동차,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적으로 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까지 나옵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 넣어서 이자 받는 건 소득으로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힙니다. 이자 소득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커서 이자가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넣어서 월 150만 원쯤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건강보험료 20만 원 빠집니다. 실수령 13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즉시 연금은 어떨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받아도 보험료가 그대로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가들이 어디에 민감하냐 하면 금리 몇 %보다 건보료에 얼마나 잡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실수령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적용되는 규칙 안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제도가 바뀌어도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왜 어떤 분은 같은 돈으로 훨씬 여유롭게 살고 어떤 분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멍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평생 끊기지 않는 월 현금 흐름, 건강보험료 관리 부부명예, 분산 비상금 확보, 물가 대비, 자산, 이 5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안정됩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 중에 준비가 잘 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통장 잔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비 쓸 때도 덜 무섭고 자녀에게 조금 보태줄 때도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구조가 없는 분들은 항상 말합니다. 이거 쓰면 줄어드는데 그래서 계속 참습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모으기만 하려고 돈 번 게 아닙니다. 쓸 수 있으려고 번 겁니다. 그런데 쓰는 순간 불안하다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연금이 시작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도 더 자주 만나시고 손주 용돈도 먼저 주십니다. 왜요?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이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의 끝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언제까지 어떻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1년, 2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건은 바뀝니다. 나이도 올라가고 제도도 바뀌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종이 꺼내서 계산해 보시고 비교 상담 받아 보시고 가족과 상의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분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평생 땀으로 만든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돈이 여러분을 일하게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월급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은 앞으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조, 손해 보지 않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